한국당이 갑자기 긴급 의총을 소집했습니다. 어제 저녁에 연찬회 했다더만요, 오후에. 연찬회 할 때 다 끝내지, 연찬회는 또 뭐 하려고 하고 용인에서 오늘 또 긴급 의총을 했대요. 그래서 이제 청문회 보이콧 여부에 대해 논의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어제 연찬회 한 장소에서 곧바로 지금 연찬회가 긴급 의총으로 바뀌는 모양인데요. 지금 연찬회가 1박 2일로 된 것 같은데 특강 직후에 긴급 의총을 하니까 다 참가해라고 나경원 대표가 지금 공문을 보낸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 안건이 조국 인사청문회를 거부할지 하는 여부라는 겁니다. 제가 처음부터 청문회 때 내놓을 사람, 그 다음에 내놓을 증거 요구하고 그거 안 들으면 곧바로 청문회는 보이콧 해버리라 했습니다. 어제 뭐 누가 그러더만요. 2일날 뭐 그렇게 넘기면 문이 뭐 청문회를 안 하고 자기가 임명할 수 있다. 그거 뭐 할라 신경 써요? 아니 지금 문이 만든 규칙에 따라 살아요? 문이 조국을 임명하든가 말든가는 마음대로 하라고 해야지요. 한국당은 청문회라는 걸 해봤자 한국당한테 제가 볼 때 유리한 새로운 사실이 청문회를 통해 나올 가능성은 없다. 중요한 증인들은 다 도망가거나 안 나오고 나온 사람들은 눈치 보면서 하나만한 말 할 거고, 그리고 조국은 자기가 범죄 사실이 없다, 가짜 뉴스가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 이런 소리 해댈 거고, 또 민주당 의원들은 조국 편들 거고, 그러면서 이틀 시간 때우면서 끝날 건데 거기서 뭔가를 규명해서 한국당이 완성을 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오히려 지금 잘 몰아가는 조국 분위기를 청문회 날 베릴까 봐 걱정하는 거고요. 또 윤석열이 청문회 때 한국당 의원들이 괜히 윤대진이 형 전 세무서장 변호사 선임 도와줬다는 걸 갖고 물고 늘어졌지 윤석열이의 처가 이야기를 안 꺼냈지 않습니까? 그걸 보면 한국당 의원들이 사실상 큰 소리만 쳤지 윤석열이 통과시켜줬잖아요. 조국 때 생중계하에서 한국당 의원들이 목숨 내놓고 싸울 거라고 보이지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시비를 걸어서 판을 엎어버려야 되고 문이 임명하려면 해봐라고 하는 게 답인 거죠. 그래서 시비의 명분을 정확하게 잡아야 된다. 정치는 명분 싸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 내에서는 피의자를 이제 검찰의 수사 대상이 됐죠. 지뿐만 아니라 저 가족 전체가 피의자인데요. 이런 피의자를 청문회에 세우는 게 맞느냐라는 의견에 따라 청문회 자체를 무산시켜 버려야 된다라는 의견이 많은 겁니다. 아마 의원들도 하기 싫을 거예요. 잘했다라는 소리를 듣기보다 했다가 욕먹기가 십상이라는 걸 잘 알 겁니다. 자, 일부 뭐 야권에서는 호재나 다름없는 조국 청문회를 열지 않을 경우 대여 공세를 기회를 잃는 게 아니냐 하는데요. 미안하지만은 조국 스스로가 허접해지면서 만드는 거지 뭐 야당이 잘 폭로해서 그런 거라고 볼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처럼 열심히 노력해서 밖에서 공개하는 게 낫다 이래 보고요. 자, 검찰 수사가 시작이 되면 조국은 의혹에 연루된 피의자 참고인으로, 검찰 수사가 시작되면 조국은 물론 그 주변에 있는 인물들이 전부 의혹에 연루된 피의자나 참고인이 되어서 증인으로 신청해도 실제로 나오지 않을 거다. 아니 검찰이 압수수색 안 했으면 그럼 걔들이 나왔겠어요? 벌써 해외로 다 도망갔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검찰이 압수수색을 해도 그 핑계 대고 뭐 안 나가고 말할 수 없다 할 거고, 안 했어도 또 안 나왔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 이 청문회는 한국당이 보이콧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조국이 이제 물러가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답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WFM이 어제 이제 검찰이 고린코 B 등을 압수수색을 했죠. 자, 그래서 이 고린코 B가 투자한 이 WFM, 이 WFM이 사실상으로 원래 영어 교재 회사였는데 고린코 PE가 270억인가 주고 샀지요. 사가지고 이 회사에다가 2차 전지 사업,
4차 산업과 관련되는 2차 전지를 얹고 그것이 마치 테슬라 등에 납품될 것처럼 하고 또 한국의 공적 연구기관과 자동차 부품연구원입니까? 같이 연구를 진행하니 이런 이 허위 공시를 하기도 했지요. 그래서 한때 이 회사 주식이 좀 올랐지요. 그런데 이제 이 검찰에 어제 코린코 PE 등에 대한 압수수색이 있고 난 이후에 오늘 하한가를 때렸습니다. 9시 반 현재 30%가 내린 22,390원에 지금 거래가 됐다는 겁니다. WFM은 코린코 PE의 다른 펀드, 즉 이 회사는 코린코 PE가 직접적으로 지분을 들고 있고 또 코린코 PE의 배터리 원천 기술 펀드가 또 지분을 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와 관련되는 실소유주라고 지금 의심을 받는, 그것도 실소유주가 아니라 바지 위에 바지지만 조동범이 5천도 지금 밖으로 나갔고 WFM의 전 대표 우모 씨 등 이 웰스 CNT의 사장도 나갔단 말이 있습니다. 나간지 안 나간지 좀 확인을 해봐야 되겠는데요. 핵심 인물 3명이 다 지금 해외에 지난주부터 나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청문회를 앞두고 아예 해외 도피를 했다. 그래서 검찰이 이들에게 조속히 귀국하고 귀국 시 지금 공항에서 곧바로 통보를 해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웃기는 거는 조국 펀드 운용사 코린코가 소유한 이 WFM이 작년에 이 산학연 우수 기업으로 선정이 되었다는 겁니다. 공모에 지원했고 전북도가 주도한 공모에 주도를 해서 6천만 원이 국비가 지원됐고요. 그래서 이 WFM의 배터리 사업을 산학연 핵심 기술 개발 및 사업화 지원 신규 연구 과제로 선택했다는 겁니다. 산학연 협력업체로 지정돼서 지원받기 5달 전에 군산 공장 이겁니다. 기공식을 열고요. 공장 건물 보니 뭐 허름한 망한 공장 인수한 거고 앞에 건물 정도 하나만 있던 거 샀는지 지었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래서 당시 전북의 정무부지사와 전북 지역 부품연구기관장들이 대거 참석을 했고 당시 영상에는 111억을 투자하는 공장이랬는데 여러분 이게 111억을 투자한 공장으로 보입니까? 공장 뚜껑만 보십시오. 지붕 녹이 썰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군산 지역에 망한 공장 하나 인수해가지고 한 걸로 보이는데요. 그래서 전북도청은 WFM이 군산에 대규모 투자를 약속했고 정무부지사의 참석을 요청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회사는 2017년에 영어 교재 출판 인쇄업체였는데 코린코의 코스닥 회사로서 인수되자마자 첨단 배터리 소재 제조사로 탈바꿈을 했다는 거예요. 좀 비슷하게 가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뭐 육류 회사가 뭐 도축장 회사가 무슨 뭐 스팸 회사로 간다든지 이런 식으로 최소한 사돈 8촌 안에는 좀 돌아야지 어떻게 출판 인쇄업체가 이런 식으로 2차 배터리 소재 회사로 갈 수 있느냐. 이거는 처음부터 그냥 코스닥이라는 부분만 유지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정권 감독을 하는 기관들이나 금융 감독을 하는 기관들은 바보라서 이런 거를 허락해 줬느냐. 전부 받아쳐먹거나 권력에 줄을 서 있다 보니 이런 테마 변경이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배터리 소재 공장을 가동식을 연 지가 1년이 지났는데 WFM의 올해 상반기 배터리 매출은 제로라는 겁니다. 그건 뭔가 하면 배터리를 만든다라는 것 자체가 뻥이요라는 거죠. 그래서 적자 14억만 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공장은 주가 조작을 하기 위해서 존재한 거고 애초에 코린코가 뭐 A1A라는 공장을 인수해서 거기에다가 이제 WFM이라고 배터리 회사를 한다. 그래서 이제 가격 올리고 또 테슬라 배터리 납품했다.
이 뻥을 쳐서 올리고 군산 공장을 가동하고 정부 부지사 전북도에서 대금 올려왔다 했을 때 7,300원까지 올라갔고 그 이후에 아무런 답이 없으니 이제 가격이 쭉 내려왔어요. 작년 5월까지 3,950원까지 왔어요. 올리려고 6천만 원 돈을 전북도로부터 지원받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전북도의 산학연 연구 과제 선정 발표사로 정부 돈 6천만 원을 지원받았다니 또 가격이 4,750원으로 올라갔어요. 그러다가 그 이후에 또 말이 없어서 쭉 내려왔는데 올해 2월에 군산 공상 공장을 정설하고 생산량 확대를 발표하니까 또 가격이 올라가지고 이번에는 4,870원까지 올랐어요. 그러다가 지금 30%가 내린 게 2,390원이면 실질적으로 이 회사가 3,000원대 초반을 유지해왔다는 겁니다. 그때 이후로 쭉 떨어졌어요. 참 이런 식으로 아무것도 없는 회사, 종목 변경을 했는데 실제 기술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회사가 조국을 등에 업고 2018년 7월에 6천만 원을 지원받는다고 또 정권이 바뀌고 난 이후에 군산 공장을 가동한다고 2018년 2월에 이제 정무 부지사를 부르고 또 정권이 교체된 이후에 테슬라하고 납품 계약을 했고 또 정권이 교체된 이후에 인수해서 코스닥 업체를 여기에 이제 종목 변경을 해서 2차 전지로 간다. 다 정권이 바뀐 이후에 벌어진 내용입니다. 정권이 누군가가 정권에서 도와주고 있으니까 WFM에 이런 일이 가능했지 그러지 않은데 이런 일이 가능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결국 이 모든 배경에는요 다 권력의 힘이 작동되어 있다. 그래서 조국 처남이 누나한테 3억을 빌어가지고 펀드에 투자를 했고 더 나아가서 집을 담보로 최고치를 빌려가지고 얼마를 빌렸는가 하면 2억 4천만 원 정도를 빌렸어요. 그리고 누나한테 빌린 돈 3억, 집을 담보로 빌린 돈이 2억 4천. 그리고 이제 나머지 3억 1,200만 원은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좌우간 조국의 처남 일가가 코링코 PE의 주식을 산 거 200배로 샀잖아요. 200만 원씩 한 주에. 그 다음에 또 펀드에 3억 몇천만 원 투자했잖아요. 합쳐서 8억 5천만 원을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 조국 동생이 집 잡히고 누나도 돈을 대줘서 코링코에 집중적으로 투자한 것은 그야말로 이 코링코와 그 사모펀드가 자기들끼리는 대박을 치는 과정으로 진행되고 있었던 것 아니냐. 그래서 사실상 조국이 이 모든 걸 주도하면서 정부에서 봐주고 또 돈도 끌어오고 또 더 나아가서 아무것도 없는 실적 제로 회사에 인수 합병을 해서 한참 실적을 낳고 있는 게 뭡니까? 유일하게 가로등이죠. 177군데 납품했잖아요. 그러니까 WFM은 그야말로 존재 가치가 2차 전지로서는 거의 망해가는데 이 WFM하고 사업 목적을 똑같이 만들어 놓은 웰스 CNT를 여기다 갖다 붙이면 이제 종목이 또 어떻게 변경돼요? 처음에 인수할 때는 코스닥 회사를 정권 바뀌고 뭘로 했어요? 출판. 그 다음에 출판이 2차 전지. 이제 다시 또 WFM과 웰스 CNT를 합병하면 그때는 가로등 회사로 바뀌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실적이 나오죠. 확실히 좋아지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 죽었던 WFM이 웰스 CNT로 합쳐져서 회사 이름을 뭘로 붙였을까요? WFM 웰스 CNT로 붙였을까요? 좌우간 그렇게 돼서 확 뛰어서 이제 돈을 먹으려고 했을 거라고 봅니다. 처음에는 2차 전지로 바꾸고 결국은 웰스 CNT로 합병하는 이제 이 과정에서의 중간 장난, 돈을 만들기 위해서 이 2차 전지를 이야기했다고 보고 그야말로 한때 7,300원까지 올라갔으니까 돈을 제법 챙겼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챙긴 돈이 다시 회사로 WFM이 코링코 PE로 53억을 기부를 한 거 아니겠어요? 왜? 주식 팔아서 챙긴 돈이니까 WFM이 챙겼잖아요. 다 코링코 PE가 대줬지 뭐 WFM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챙긴 돈은 이제 코링코로 다시 보내는
이런 일이 53억 수정으로 나타났다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10억 5천만 원이라는 숫자가 여러 군데에서 코링코 PE와 웰스 CNT에 등장하는데요. 아마 검찰이 그 대목을 지목하고 그걸 잡았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윤석열과 이번에 특수 2부 팀은 그야말로 사모펀드 수사 등에 탁월한 사람이라고 소문이 나 있습니다.